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일보를 펼쳐보니 두 개의 기사가 선명하게 대조됐습니다. 광주 북갑을 지역구로 둔 강기정 의원이 4.13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피력했습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당을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야권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지명된, 그러니까 공천심사 대상도 아니게 된 송호창, 전정희 의원도 국민의당 행위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대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추구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의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의 명분을 택해야 하겠지요. 정치는 모름지기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탈당하지 않겠다, 즉 남겠다고 말한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대의 명분과 실리 중 택일을 요구받았던 상황 아닙니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매우 고무된 듯 보입니다. 우선 동아일보입니다. 김종인, 총선 망치면 책임질 거냐라는 말로 강경파를 꺾어, 그러니까 실용 행보를 보여. 네, 이런 제목이었고요. 조선일보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 강경파 목리에 처리가 또 밀린 선거법입니다. 결정하고도 끌려다닌 야당 지도부라는 부제의 이 기사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리품은 챙겼다는 분위기다. 세계 기록까지 깨며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되면서 야권의 고정 지지층 결집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결국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이벤트로 끝난 셈이다.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필리버스터가 결국 여야 모두에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돼 갔다라고 말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필리버스터에 대해 미리 선수를 쳐서 정치적 이벤트로 규정해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야당의 테러방지법 희롱이 바로 청산해야 할 운동권 구태라고 질타합니다. 법안에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는 조항이 있고 대한비연협도 이 법안이 타당한 내용이고 남용 소지도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부인 또 부정해도 이 법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대선에 개입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국정원에게 무한 감청, 무한 계좌 추적의 틈을 허용한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비연협 의견을 거론했는데 구성원의 토론 없이 지도부가 독단으로 결정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비연협 회장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억지 주장을 펴면서 테러 방지법을 두둔하는 조선일보의 태도. 왜 이럴까요? 자신들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은 아닐까요? 사설에서는 맥없는 양비론을 펼치는 한국일보. 그러나 이면에서는 해결된 게 없는데 왜 멈추나요? 시민연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김승수 군, 비행기 타고 온 모양이죠. 충분한 협의 없이 필리버스터 중단이 결정된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온 겁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시민들이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시민 스스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번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소득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통 무차별적 새누리당의 실체와 국정원의 지난 세월 만행이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와 만난 정치 전문가들은 9일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권 분열과 리더십 부재로 무기력하게 흩어져 있던 야당 지지자들을 모처럼 한 이슈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실점에 의탁하지 않고 야당의 자체 역량에 의한 포지티브 득점을 모처럼 이루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자, 하지만 걱정은 제1야당이 비켜섬으로써 국정원의 국민사찰 빗장이 풀린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한겨레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세세히 알리는 데 성공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입이 닳도록 지적한 문제점, 즉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감청,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은 현실화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당장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권한을 남용하진 않을지 몰라도 1, 2년쯤 지나면 그 피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개정할 테니 이번 선거에서 밀어달라라고 유권자들에게 읍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우려는 그런데 큽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트위터 계정을 폭파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테러방지법 대응법도 공유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대신에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카카오톡 대신에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고 전자우편은 구글의 지메일을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개인들이 완벽하게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 비밀을 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는 입 닫고 눈 감고 귀 막고 찍소리 안 하고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입 닫고 눈 감고 귀 막고 찍소리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테러방지법 도입의 본질적인 목적 아닐까요? 아울러 여당의 밀어붙이기 3종 세트 결국 완결이 눈앞이다라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 스스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인정한 북한 4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이 정권에게 좋은 구실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관계법까지 연계 처리할 명분이 됐으니까요. 그 뒤 당정청이 총동원돼서 야당과 국회의장을 압박했지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면서 여당안을 직권상정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야3당의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에 1.1획도 수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와 양식 없이 대표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번 제1야당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가 촉발되었음은 이미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짚어드렸지요.
민주적 공당이 맞는가 하는 질문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를 겸하게 된 상황이지요. 김종인 대표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정장선 단장은 이에 대해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잘못했다. 운동권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장선 단장의 말을 들어보면 직업 운동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맛이 갔으면서도 운동권 경력을 팔아서 연명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말이죠.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새누리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을 모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거나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박투성이인 서울 의원들 컷오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에게 수도권이 험지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살생부 논란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라고 동아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섣불리 커트하면은 살생부가 실제 있구나 하는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정두원 의원의 승부수 통했네요.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주체를 놓고 계파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비박계가 비례대표용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친박근혜에게는 이미 활동 중인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임하자 이렇게 맞섰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친박계 4선 중진인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양측 모두 비례대표 공천권 행사 주체에 민감한 이유는 지역구 의원들보다 손쉽게 내 사람 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관피아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가 유관기관이나 협회, 기업 등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피아 방지법 이미 있지 않나요?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정한 취업 제한기관에 들어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오히려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빈틈을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관피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네요. 근데 관피아 방지법이었는데 어째 관피아가 방지가 안 됐네요. 테러 방지법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신세계그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해 말 쿠팡이 적자를 보면서도 20에서 30대 여성 고객이 주로 사는 몇몇 상품, 즉 기저귀, 분유 등을 활용해서 관련 유아용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고객들에게 배송했다. 우리는 왜 대응을 안 하고 방관했는가? 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 임원 인사에서 해당
담당자를 해임하고 이마트몰을 중심으로 이마트를 온라인화하라, 이런 메시지를 시달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1등, 동네 슈퍼에서도 1등,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1등을 하려는 이마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3배 손해배상 재판이 열립니다. 대상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CJ 대한통운입니다. 국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서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인정된다면 큰 파장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목됩니다. 일단 세계일보에 실린 예고 기사부터 소개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탤런트 박보검 씨가 15살이던 지난 2008년 사업을 하던 그의 아버지는 한 대부업체에서 3억을 빌렸습니다. 박보검 씨 아버지는 연대보증인으로 미성년자인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이후에 박보검 씨 아버지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고 빚도 갚지 못했습니다. 원금 3억은 해가 가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2014년에는 8억까지 불어났습니다. 대부업체는 박보검 씨가 탤런트 영화배우로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아버지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미시경제학 15만원, 소득세법 20만원에 삽니다. 쪽지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서울의 한 사립대가 2016년 1학기 수강 신청을 진행하던 2월 17일 이 학교의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강의를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기 초마다 수강 신청 전쟁으로 홍역을 치르는 대학가에서 강의를 사고 파는 이른바 강의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전공 과목마저 이러하니 해당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는 대학생들의 원성도 자자합니다. 매매자만 단속하면 됩니까? 본질적으로 교수 수를 늘려서 강의를 확대해야지요. 하지만 그런데 돈 쓰기 쉽지 않은 한국 대학 사회의 구조적 현실이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있는 서울 하나고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2학년, 3학년생들이 알고 있는 교가의 가사와는 전혀 다른 가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고는 2010년 개교할 당시 교사와 외부 작사가들을 대상으로 교가의 가사를 공모한 뒤 국어 담당인 전경원 교사가 지은 노랫말을 선정했습니다. 노래는 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던 이모 교사가 작곡했는데요. 왜 가사를 바꿀까? 교가에 노랫말을 붙인 전경원 교사가요, 서울시 의회에 나가서 학교의 비리를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경원 교사는 또 청와대 고위 인사, 즉 이동관 씨의 자녀가 연루된 교내 폭력 사건도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도 고발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닐까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형 학원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소위 1타 강사, 즉 과목별 매출 1위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2천억 원에 이르는 업계에서 스타 강사 모시기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 순위가 순식간에 바뀌는 탓에 소송전이 잇따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많은 수강생이 피해를 보고 일부 인강에는, 인터넷 강의에는
비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돼 학부모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자극이 된다는 이유로 육두 문자를 남발하는 강사가 있다고 하고요. 초미니 스커트나 속옷이 훤히 비치는 상의를 입고 강의하는 여자 강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왕국은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생활체육 중심의 국민생활체육회와 엘리트 체육을 담당해온 대한체육회가 하나로 뭉칩니다. 두 단체의 통합으로 대한민국은 국제대회 메달 획득을 앞세웠던 엘리트 스포츠 강국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를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는 동아일보의 희망 섞인 전망이 있습니다. 단체끼리 통합한 정도인데 동아일보의 전망이 너무나 장밋빛이네요. 생활체육 활성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한국일보 이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혼하면서 퇴직연금을 나누기로 하고 받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 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2014년 대법원이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뒤에도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금을 나눠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 배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대학로 벙커 원으로 오셔도 김어준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 벙커원이 이사하거든요. 벙커원이 새봄 충정로 시대를 엽니다. 지하철도 너무 가까워요.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머 저기네. 쫄지 않은 지성, 또 쫄지 않은 건성들의 다목적 복합기지 벙커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에서 만나요.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박구재 경향신문 기획문화 에디터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에 살던 한비는 왕에게 인재를 중용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언 이설이 몸에 밴 소인배나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명리만을 쫓는 이들을 중용했지요. 그때 세상에 대한 울분을 사기며 쓴 글이 한비자에 나오는 망징입니다. 망징, 망할 징조. 군주가 법률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무릇 군주는 법률을 가볍게 여기거나 정치를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난 8일 동안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다지요. 테러방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 30여 명의 눈물과 분노, 절규와 호소는 망징에서 벗어나려는 사자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를 자폭정치, 총선용 공작으로 폄훼하면서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을 1.1획도 고칠 수 없다고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며 경로했다고 하고요. 테러방지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감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악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뜨거운 호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겠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발언록을 묶으면 한국판 망징이 되지 않을까요? 군주가 고집이 세서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며 백성을 이기는 일을 즐기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무릇 군주는 국민을 설득하되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국정 현안들을 밀어붙이기로 해결해왔습니다. 군주가 고집을 꺾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정 현안을 처리하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뻔합니다. 군주가 뉘우침이 없고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릇 군주는 뉘우침이 많아야 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에 인색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도, 메르스 사태 때도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이 나서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쓴, 그러니까 박구재 에디터가 쓴 한비자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벌레가 파먹었기 때문이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틈이 생긴 탓이다. 청년 세대들에게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나무와 담장은 온전한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게 세상 이치인 것처럼 망징도 그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회 칼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단순 명쾌한 구호를 내걸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직접 호소한다. 반대 세력을 악역으로 세우고 자신은 서민의 편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해서 서민의 마음을 잡는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을 이끈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극장형 정치 수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도 극장형 정치를 닮아있다. 암덩어리 규제, 통일대박, 4대 개혁 같은 단순 명쾌한 구호를 내걸고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비생산적인 국회의 대립구도로 전국을 끌어간다. 재미없어질만 하면 이야기를 확 바꾸는 연출도 돋보인다. 내부자가 된 언론들이 100% 공감의 평론을 쉼없이 써주니 흥행이 안 돼도 기본은 한다. 박근혜 극장 밖의 광경은 어떠한가? 처참하다. 일자리의 질은 나빠져가고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빚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특수로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들도 숨이 턱에 찬다. 나라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 곳곳에 보인다.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극장 안에 머물러 있을까?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몰두하는 동안엔 적어도 시름은 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야당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한 탓이라고 100번 외쳐봐야 귀 기울이는 이는 별로 없다. 야당의 해법에 공감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해보려는데 발목만 잡는다는 역공에 맥을 못 준다. 경제에 무능한 야당이란 고정관념은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다. 필리버스터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했던 것처럼 한국 경제의 앞날과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분석과 대안을 과연 제시할 수 있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이 그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집권당이 되기는 어렵다. 그 단초를 보여줄 수 있을지 총선 공천을 주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